1801년 3월 22일 신유박해와 정약용의 탄핵. 1801년 3월 22일 음력 2월 9일 정약용 1762만 1836이 탄핵을 당하고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주교 박해 사건 중 하나인 신유박해의 결과였으며 당시 노론 벽파가 정조사후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적 숙청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약용의 18년 유배 생활은 그가 역사에 남긴 위대한 저술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신유박해의 배경과 과정. 1. 정조의 개혁 정책과 남인 시파 세력. 조선 후기 정조는 개혁을 추진하며 남인과 시파 정조의 개혁파를 중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서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이 증가했으며 정조 또한 천주교 신자들에게 비교적 반대했습니다. 특히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정약전, 정약종 또한 서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탐구했습니다. 이 정조의 승하와 노론 벽파의 권력 장악.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전국은 급변했습니다. 정조 사후 왕위에 오른 순조 당시 11세는 어린 나이였고 실권은 그의 생모인 정순왕후 노론 벽파의 수장과 장악했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조가 중용했던 시파와 남인 세력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었으며 그 명분으로 천주교 탄압을 내세웠습니다. 신유박해와 정약용의 탄핵. 1. 신유박해 1801년 1801년 노론 벽파는 전국적인 천주교 박해를 감행하며 정조 시기의 개혁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정약종과 정약용 또한 탄핵당하며 유배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약용의 유배. 정약용은 천주교를 신봉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학 천주교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으며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해양생물 연구를 하여 자산어보를 저술했습니다. 3. 유배 생활과 불후의 저작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학문적 성과가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1. 강진 다산초당에서의 연구활동. 강진 유배지에서 그는 다산초당이라는 초가집을 짓고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실학을 집대성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며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 사상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유배 중 저술한 대표작들. 1. 농민심서. 지방관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서술한 행정개혁서. 청렴한 관리가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음. 2. 경세유표. 조선의 정치경제개혁안을 제시한 저서. 당시 조선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방안을 연구함. 3. 흠음신서. 형법과 사법제도 개혁을 다룬 책.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 4. 마과의통. 조선시대의 전염병 치료와 의학을 다룬 책. 홍역 예방과 치료법을 최초로 기록. 아방강역고. 조선의 역사적 영토와 지리 연구서. 만약 정약용이 탄핵당하지 않고 유배되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저서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4. 유배지의 아름다운 동백꽃이 흐드러진 다산초당.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가는 길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학문에 몰두하며 자신을 단련하고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저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개혁안이었습니다. 신유박해의 역사적 의미. 1. 노론 벽파의 정치적 숙청. 신유박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 정조의 개혁파 시파 남인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천주교를 빌미로 개혁 세력은 몰락하였고 이후 조선 사회는 보수적인 노론 중심 체제로 굳어진 이실학 사상의 발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저서들은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후대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개혁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6. 결론. 1801년 3월 22일 신유박해로 정약용은 탄핵당하고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실학의 집대성이라고 평가받는 그의 저작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마과회통 등은 조선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다산초당과 백년사로 가는 길,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곳에서 정약용의 고뇌와 사상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